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할 때요. 열심히 모은 내 은퇴계좌 IRA 때문에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신다고요. 오늘 그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 알려드리고요. 부모님의 은퇴 준비, 자녀 학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방법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이 질문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요. 아이 대학교 학비 관련해서 IRA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트래디셔널과 로트 둘 다 해당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자녀 대학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께서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또 25년 세법 기준으로요. 학자금과 은퇴 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 11월 2일 그리고 11월 9일 저와 제이슨컴퍼니 전문가들이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지난 9월 그리고 10월 미국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세미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복잡하고 다양해진 고객들의 세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함께 법률, 세무, 자산관리 원스톱 솔루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서울 세미나는요. 한국과 미국의 크로스보더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미국 절세, 투자 그리고 이민 전략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먼저 11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미국 이민 투자 전략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세션은요. 성공적인 미국 이민과 투자를 준비하시는 한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미국 절세, 한국 과세 때문에 소용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부터 미국 자산 이전을 위한 한국 세무 정리, 그리고 EB5 투자 이민,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합한 구조에 이르기까지 왜 미국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실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미국 절세 은퇴 전략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이 세션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분들 중에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세금과 해외 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세금 신고 문제, 역이민과 엑시텍스 문제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성공 전략을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소개합니다. 물론 개별 Q&A 시간과 특별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내용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정보는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서울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펩사의 진실인데요. 뭐냐면 부모님의 은퇴 계좌여 자산에서 제외된다입니다.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자녀의 이 펩사 그러면 자녀의 그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잖아요. 이걸 작성할 때 부모의 리타이먼트 어카운트가 자산으로 계산이 되어서 학비 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결국 부모와 그 학생의 자산이 많으면 결국 이 학자금 보조 관점에서는 당연히 불리할 테니까 이게 자산으로 카운트가 되면 불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카운트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결론 답이 뭐냐? 아니라고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심사할 때요. 401k, 403b 그리고 질문해 주신 이 트래디셔널 IRA와 로트 IRA와 같은 부모의 공식적인 이 은퇴 계좌요. Qualified Retirement Account라고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은퇴 계좌를 말하죠. 에 있는 잔액은요. 자산 그 평가 대상이 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가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을 장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펩사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걸 장려가 아니라 억누르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노후 준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할 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IRA 잔액 규모 때문에 또는 기타 Qualified Retirement Account의 규모 때문에 자녀의 어떤 연방 학자금 보조 액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펩사는 자산과 소득을 두 개를 구분해서 봐요. 그러니 이 자산 테스트와 소득 테스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이 은퇴 계좌의 잔액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퇴 계좌에서 만약 내가 돈을 인출하게 되면 그 금액은요.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트래디셔널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요. 이게 과세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 펩사 계산 시에 소득이 당연히 높아질 테니 학자금 지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529 플랜은 어떻게 될까요? 인데요. 그럼 뭐 IRA는 그렇다 치고 보통 529 플랜, 이 아이 학자금을 위해서 따로 모아둔 그런 교육용 계좌이죠. 529 플랜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 산정해서 제외되느냐라는 건데요. IRA와는 다르게요. 이 529 플랜은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돼서요. 학자금 지원금 산정할 때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529 플랜 저축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일반 금융자산이요. 뭐 주식계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운트되는 그 비중이 더 낮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뭐 자산으로 잡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 529 플랜의 사실 큰 문제는 펩사 관점에서의 자산 카운트 되는 것보다도 다른 더 큰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돈이 남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자녀가 예를 들어 대학교를 갔는데 장학금을 받아요. 그럼 너무 좋은 건데 529 플랜에서 돈을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는 학교를 안 가거나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학비가 그만큼 안 들었다거나 그래서 돈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원래는 이걸 다른 목적으로 인출하면, 교육비 목적이 아닌 다른 걸로 인출하면 불어난 이 수익의 인출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도 부담하고 또 10% 페널티까지 물어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중요하니 또 말씀드리자면 이 최근이었죠. 지난 몇 년 전에 Secure Act 2.0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요, 529 플랜에 남은 돈을요, 이 수혜자, 즉 자녀 명의의 Roth IRA 계좌에 페널티와 세금 없이 이제 롤오버, 이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529 플랜에 잔액이 남는 것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 해당 529 계좌가요, 개설된 지 최소한 15년 이상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옮기려는, 이 롤오버 하려는 돈이 그 계좌에 최소한 5년 이상 들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연간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그 해의 Roth IRA의 불입 한도에까지이고요. 25년 기준은 7,000불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롤오버 할 수 있는 금액이 35,000불까지만 가능하니 그거는 제약 내지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규칙들, 그리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학자금 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을 또 바꿀 수 있겠죠. 이제 말하자면 이 부모님들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부모님들 본인들의 이 노후 준비는요, IRA나 401k 같은 Qualified Retirement Plan은 펩사 계산에서 제외되니까 이걸 통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 본인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자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설립하는 529 플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남을 걱정 없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이 529 플랜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자금 통장이 아니고요, 만약 돈이 남을 경우 자녀의 어떤 평생 비과세, 은퇴자금의 시드머니가 되어주는 하이브리드 자산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자녀의 어떤 경제적인 독립과 은퇴 준비의 첫걸음을 또 부모가 만들어주는 그런 준다라는 점에서요, 굉장히 현명한 어떤 증여, 상속 플랜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 짧게 정리하면요, 자녀의 학자금 지원, 펩사 심사 시에 부모님의 IRA, 트래디셔널이건 라트건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것. 다만 인출 시에는 특히 트래디셔널의 경우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529 플랜이요, 남은 돈 자녀의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요, 모든 가정의 어떤 재정 계획에 꼭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바탕으로요,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자녀의 어떤 사회, 어떤 초년생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도움이라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앤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